자, 그런가 하면 이 4명 중에서 이제 앞으로 2명으로 좁혀집니다. 2명은 떨어지고 2명은 2차에 올라갑니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김홍 운명가를 한 사람, 김문수 후보,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난 단일화한다. 한덕수 지지층 표심에 영향이 줄 수 있다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출마 촉구하는 분들은 민주당 사람들이다. 라며 나는 단일화 안 한다. 나는 입장이 갈려요 지금. 그래서 묘한 구도가 이 둘 사이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한대행과 난 단일화한다. 내가 돼야 한대행과 단일화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비단 2대2 구도라고 해서 탄핵에 뭐 찬성이냐 반대냐 단순한 2대2 구도로 결정되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의 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선 이후에 한대행과의 이 단일화, 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라는 또 하나의 큰 축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 묘하게 2차 경선에서는 당원 5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축이 또 돌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요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크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국민의힘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찬탄의 대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 후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탄의 대표는 김문수 후보인지 홍준표 후보인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은요. 정치 오래 하신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 같은 그러한 계산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나오면 그러면 나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뭐 일정한 룰에 따라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더 표가 쏠리면은 더 지지율이 쏠리면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반탄을 지지하는 그 당원이나 아니면은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정권 재창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양강으로 올라가는 거는 김문수 대 한동훈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탄핵에 반대하는 두 분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탄핵에 찬성했던 두 분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각각의 1대1 구도가 될지 아니면 탄핵에 반대했던 2명이 올라가거나 탄핵에 찬성했던 2명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전망대로라면 이게 2대2로 구도 경쟁 구도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경쟁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결국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더 선명성을 경쟁하느냐에 달렸다. 이 말로도 들리네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 그 한동훈 후보는 사실 좀 격차가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여권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지금 기세가 조금 다운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이번 경선 레이스에서는 기세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 그 4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치열한 접전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그 최종 경선에 올라가는 1대1 경선에 올라가는 그 양강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4명 중에서 2명이 압축되는 이 구도와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랄지요. 뭐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한동훈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고 여론조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보면 그래도 안철수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쏠려야만
1, 2등 안에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철수 후보의 표는 한동훈으로 쏠릴 가능성이 당연히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안철수가 한동훈을 견제할 만한 메시지와 컨텐츠를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만들어서 안철수 본인이 더 시대 정신을 담보해내고 네. 민주당을 이길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중도 확장성이 넓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인데 현재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그렇게 뭐 썩 좋은 컨텐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하고 홍준표는 사실 전체 구도를 보면 한덕수와 단일화를 선언한 김문수 쪽에 유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두 사람이 경쟁을 하면 결국 개인기거든요. TV 토론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개인기라든지 국민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그리고 노련함 이런 면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또 한덕수를 넣으면 더 떨어지고 아주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기에서 조금씩 밀리는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홍준표의 저력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반탁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럼 한덕수하고 홍준표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또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조금 복잡한 심경을 갖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뭐 추대하자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견제용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을 견제해내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판단도 함께 하겠죠. 그래서 김문수가 만일에 1위가 올라오고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본선 경쟁력에 플러스가 될까 또 그런 생각들을 당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룹에서는 쉽게 한동훈으로 약간 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좀 복잡한 형국을 갖고 앞으로 2, 3일이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 구도들이 숨어 있다. 김병우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도 분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후보별 이야기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인생 네카다 모릅니다. 나는 삭소가수다. 사랑합니다. 어디? 자, 나왔습니다. 복상 나왔습니다. 누가 1위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그 득표율까지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네. 1위라고 생각하시죠? 뭐 저는 당연히 1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캠프에서는 김덕수 전략이라고 아까 저희가 소개하는 걸 봤는데 네. 한대행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단일화하자고 제안도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지.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온다면은 이건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덕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방 가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요. 어제 포항 죽도시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예정하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포항 죽도시장에서 뵌 분들 중에서는 저 붙잡고 우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아유, 정치를 참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나 무서워.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입니다. 박담 부회장이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근데 전화도 몇 번 했어요. 통화도 했는데 한번 보자고 하니까 워낙 깐깐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내가 대구시장 있을 때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안 만나주더라고. 오늘 와서 봤어요. 자, 첫 번째 이 경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